중국 3대 미녀에 올라간 사람이 초선인데 정말 정사에는 초선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동탁의 시녀와 여포가 사통을 했던 건 맞고 이 사건이 빌미가 돼서 동탁이 여포한테 살해되게 되는데 이래저래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동탁과 이야기가 겹치는 여포를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동탁이 여포를 자기 부하로 스카우트한 다음에 양아들로 삼아서 여포한테 맡긴 게 요즘 말로 하면 측근 경호예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보호하는 거죠. 정사에는 내실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임무를 줬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집에서 같이 살면서 바로 옆에서 경호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를 쳤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시녀가 동탁하고도 관련이 없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의 배신이 이게 더 큰 거거든. 이렇게 되니까 여포가 고민이 돼서 왕윤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왕윤은 동탁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 음모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니 왕윤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여포가 결국 동탁을 살해하게 되고 동탁이 자객들이 덮치니까 제일 먼저 소리친 게 여포가 어딨냐 했잖아. 그때 딱 나타나서 깨끗하게 해치우잖아요. 뭐 요건 약간 각색이 들어갔긴 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서 여포가 동탁을 살해하고 이때부터 여포의 파란만장한 무용담이 시작됩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어처구니 없게 본래 스토리하고 가장 비슷한 사람이 여포예요. 이 여포의 파란만장한 삶은 삼국지 연의에 그대로 들어가요. 웬만하면 이 파란만장이 좀 부족해서 막 집어넣고 남의 거 뺏어놓고 그러는데 이 여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그건 다시 말하면 여포의 삶 자체가 진짜 극적으로 파란만장하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붙어도 누구랑 붙냐면 계속 조조랑 붙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한 마리의 늑대가 중원을 휘젓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해 라고 해서 참 기분 좋게 썼을 것 같아요. 하여간 중국 역사에서 물하고 관련되면 남쪽이고 땅에서 싸우는 애들은 다 북쪽 출신이에요. 특히 그 산서성, 섬서성 그리고 이제 삼국지에 나오는 서량, 동탁도 거기 출신이지만 깐수동, 감숙성 이 지역 출신들이 이게 주먹은 꽉 쥐고 있는데 이 여포는 북쪽 중에서도 최북단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싸움꾼 오원군 군원현 출신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내몽골 지역의 바오터웃이라는 데입니다.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몽골족 못 당하거든요. 이 아저씨가 피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몽골에 있으면서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득도의 경지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비장이라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나르는 슈퍼맨 뭐 이런 거죠. 나는 붕붕 날러 뭐 이런 거. 제 후배가 미국 갔다가 영어는 짧아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7살짜리랑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는 게 한국에 태권도밖에 없더래. 태권도 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얘가 이제 짧은 영어로 얘기하더라고. 제가 영어로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할게요. 나는 검은띠다. 그 다음에 I can fly. 그랬더니 얘가 눈이 뻥 그러냐고. 이게 비장 그럼 멋있어 보이는데 여포도 그렇게 말한 거지. I can fly. 그래서 약간 말 타고 활 쏘는 거는 몽골족 수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활 쏘기와 말 타기도 잘하면서 플러스 힘도 셌다. 이게 여포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 같아요. 나는 날을 수도 있고 바디체크도 된다. I can fly. I can break. 지난 시간에 왜 동탁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장군 하진이 십상시들하고 싸우다가 북방의 군벌들을 데려오잖아요. 그때 병주의 정원을 먼저 데려왔어요. 정원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탁이 들어옵니다. 미리 들어온 정원의 군대도 있으니까 이걸 합쳐야 낙양을 제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원의 부하였던 여포를 꼬셔서 정원을 죽이고 정원의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여포를 자기 양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접 보디가드, 생활력 보디가드가 됐는데 이 부자 관계에 균열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동탁은 병주에서 벼슬을 오래 했지만 원래 출신은 양주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윤이 병주 출신이기 때문에 정원하고 갖고 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 동탁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포를 시켜서 동탁을 제거했죠. 그렇게 되니까 동탁의 세력 중에서 병주 세력들은 장악이 되는데 이 양주 팀들이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 양주 팀들은 아마 처음부터 동탁하고 제일 끈끈했던 애들일 거예요. 이게 연희에도 나오는 이각과 곽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기하게 되죠. 여포가 그러다가 도망가는 인간이냐. 곽사 군대하고 붙었는데 곽사가 1대1로 하자고. 여기서 이제 유명한 그 일기토가 한번 나옵니다. 사실 삼국지에 나오는 가장 진짜 1대1 대결. 1대1로 하자고 해서 1대1로 붙었는데 여포가 이겨요. 곽사가 부상당하니까 그 뒤에서 보고 있던 기병들이 원래 1대1 했는데 끝까지 안 가거든. 부하들이 와르르 해서 데려 나갔는데 곽사를 이기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각과 곽사는 정사에선 좀 별 볼 일 없는 애처럼 처리가 됐는데 얘들 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둘이 붙은 건 둘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하지만 세에서 밀리니까 여포가 도주하게 돼요.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튀는데 겨우 40일 천하였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를 벗어난 늑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술한테 갔더니 원술도 이거 좀 찝찝하니까 원수한테 패스해버립니다. 그래서 원수한테 갔더니 이 중원에서 멀어질수록 늦게 평정되거든요. 이건 되게 중요한데 아무튼 원소가 좀 이 만주 북경 쪽으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흑산적이라고 이것도 결국 천하가 어지러우면 군벌이 생기는데 그런 집단이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병력을 거느린 장현이라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토벌하는데 여포를 내보냅니다. 여기서 이제 적토마도 등장하고 자기가 데리고 갔던 부하들하고 적토마를 타고 이 몽골족 출신 아니야. 몽골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몽골군이 하던 대로 기병으로 휩쓸고 다니는 중앙 돌파 치고 빠지는 이거 하죠. 근데 이게 기병이 왜 무섭냐면 보병은 지가 뛰어들어서 한 2명 해치워요. 그 다음 어떻게 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왜냐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병은 들어가서 치고 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강력한 기병 집단은 강력한 보병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활동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휩쓸고 다녔나 봐. 승리했는데 또 진수는 바로 건너뛰어서 이놈들이 약탈이 심하고 믿음이 안 가서 원소가 싫어했다. 그래서 자객을 보내 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삼국지 보면 여포가 좀 미련하게 나오는데 미련하면 찔려 죽었지. 자객이 덮치는데 벌써 눈치채고 튑니다. 여포가 이런 건 빨라요. 그러니까 무에 관해서는 확실히 입신의 경지에 올랐더라고요. 쫓아가 그랬더니 밤에는 덮치겠는데 무장하고 튀는 애는 감히 못 친다 그래서 구경만 하고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세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